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사마시가 세운 진나라가 영가의 난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서진 말기 북방 이민족들의 오호에 일어난 대침공을 지칭한 것이 영가의 난입니다. 중국 한족 역사상 정강의 변, 탐목의 변과 함께 영가의 난은 3대 굴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역사적 여파를 미쳤습니다. 영가의 난이라는 것은 이 난이 진나라 회제 사마치의 연호였던 영가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영함락과 해제의 지원까지 보지만 몇개는 혁명위원회에 의해 전조의 건국부터 서진의 멸망까지를 영가의 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대침입과 소노마 제국의 멸망 과정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소노마 제국은 분할 전부터 몇 세기간 쌓여온 장기적 교육으로 인해 서서히 약해지다가 망하였습니다만, 영가의 난은 이전 시대들이 촉발한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니나 근본적으로 파랑의 난이라는 단기적 요인으로 국력과 지방 통제력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영가의 난은 10년도 안 돼서 서진을 끝장내 반면 서노마 제국은 수십 년을 존속하였습니다. 진해제 사마천이 지제 때 일어난 파랑의 난 이후 고대부터 중원이라 불리는 화북 지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소유민이 각지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 한나라 시대 이후 중원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세 민족들에게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사성을 중심으로 이주했던 혁명의 족장 이후에는 파랑의 난 때 성도왕 사마영의 혀에 있었습니다. 304년 사마영이 무력화되자 서진으로부터 통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자국성을 본거지로 삼았으며 대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한나라 때 내려진 유시상에 의하여 한왕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후에 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선사성 남부로 세력을 확장해 갈족의 성덕과 한족 유럽민 우두머리였던 왕비를 혀에 흡수해 화북성과 선동성도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파랑의 난이 있을 때 서진 왕조는 동해항 사마월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마월은 예장왕 사마치를 황제로 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307년 회제의 조서를 빙자해 스스로 선상이 되었습니다. 308년 유폐된 청왕 사마담을 죽이고 회제의 친족과 직권들을 숙청하면서 인망을 잃었습니다. 유연의 아들인 유청이 침공해 왔습니다. 동해왕 사마월은 허치상에 주둔하여 군대를 불러 모았는데 회제는 이를 기회라고 판단, 대장군 구기에게 밀서를 보내 동해왕 사마월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밀서를 전달한 자가 사마월에게 체포됐습니다. 암살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사마월은 자기 딴에는 힘을 다해 국가의 혼란을 수습한 자신을 죽이려던 회제의 저사에 객본하다가 분사하였다고 합니다. 구심점을 잃은 서진 왕조의 죽음정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사마월 사망치 9년 311년 4월 군사를 담당하는 태왕년이 동해왕의 연구를 장지로 오마한다는 것을 부실로 황족, 귀족, 정예병사들을 포함해 무려 약 10만 명을 끌고 사실상 낙양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 도망 행진을 고현 영평성에서 경무장 기병을 이끌어온 성령에게 추격당해 모조리 격파되었습니다. 왕령과 서진 왕조의 친왕을 포함한 48명의 고위직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3월이 관도 부서지고 이외에는 불태워졌습니다. 성내객의 깃보가 담은 부대는 낙양 주변 지역을 방해할 주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낙양에 포위당하고 사태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사마천은 각 지방의 지원군을 낙양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파견된 사신 상당수는 포위망을 놓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달했어도 각지를 장악한 항정이나 호주들은 파랑의 남과 동해안 사마월의 군사 등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군은 반일 처지가 못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 1명의 지원군도 낙양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연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유청은 성록과 이후 왕의 군대를 직기를 시켜 낙양을 사방에서 포위하였습니다. 유청은 낙양을 한번 공략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310년 10월 낙양 주변의 교통을 철저하게 차단시켜 낙양을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렸습니다. 해제 사마천은 이 시점에서야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육로는 차단당하고 수로는 이미 황하로 통하는 나루터가 장악당해 남은 배도 유청에 의해 불타가 버렸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11년 5월 결국 낙양성에서 유청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진군은 유청을 비롯한 전적의 주요 인물들 12번의 전투를 모두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저항하였습니다. 용맹하게 싸웠으나 이미 뒤집힌 전실을 잊지 못한 채 불과 1개월도 못된 6월에 낙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황태자임의 회적의 조카인 사마전을 포함한 3만 명이 설립됐다고 합니다. 후한말 동탁의 낙양 파괴 이후 다시 재건됐던 낙양은 약탈과 방화로 또다시 폐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궁전이 있는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왕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낙양을 깨끗이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해제는 체포되어 한나라의 수도 평양 예정되었습니다. 312년 유청은 해제를 회계공예에 봉하였습니다. 그를 연회에 초대하였습니다. 사실 유청과 해제가 예정왕으로 있던 시절에 서로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유청은 아끼던 첩을 사마책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첩은 회계 공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313년 황실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유청은 사마책에 노예 복장을 입히고 고급 포도주를 들고 관리들을 접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서진이 관리했던 유민과 왕제는 이런 권력적인 광경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폭군 유청의 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유민과 왕제를 포함한 서진 출신의 관리들 모두 반역 및 서진 장수의 유권에게 대한 대통령 해물을 뒤집어 쓰었습니다.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주군이었던 사마책에도 옮겨붙었습니다. 결국 313년 봄에 해제는 독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청이 사마책에 하사했던 청을 도로 해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난입니다. 장한 유청이 점령했지만 잠시 흉노의 내부를 이용해 312년 가필 구균 삭침이 탄환하였습니다. 사마업은 구구대 본고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312년 가을 염정과 가필은 대사마업을 황태자로 초대하고 임시정부를 조직하였습니다. 313년 여름에 장안에서 김인제 사마업이 옹립되었습니다. 서진이 이미 낙양 함락과 회제의 죽음으로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장안은 총 가구수가 100호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마차 역시 4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 관리들이 사용할 도장과
옷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통치 범위는 장안과 그 주변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방정권이었습니다. 사마법은 이미 죽은 동양 사마보의 조카인 사마보가 진주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것을 알고 남양왕에게 봉해였습니다. 사마의 오남 사마조의 손자인 사마예가 장강여행 및 남색에 상당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남양왕에 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마보와 사마예는 특별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314년 관동을 차지한 전조는 장안을 급습하였습니다. 그 공격 자체는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런 민재 정권하에 서진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다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양주사사였으며 나중에 세워진 전령의 태조로 수준된 인물인 장계가 약간의 군사를 파견해 장안을 잠시 도와주었습니다. 315년 사마보는 사마법을 돕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삭침 역시 황제가 사마보에게 예언을 당할까 우려되어 황제를 사마보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발버둥을 쳤지만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316년 가을 전조의 장군 유청의 친척이었던 유효가 민재의 영토에 대규모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대도덕 부군이 항전했으나 싸울 때마다 졌습니다. 빙익군, 북지군을 차례로 빼앗겼고 위수 이북의 성체들도 모두 유효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화집이 이끄는 관서 7군이 구원군이 도착했지만 막상 유효군과 맞서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유효는 장안의 외상을 점령하였습니다. 구견 등은 장안의 소성으로 들어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시켰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 쌀 한 마리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내성도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륵죽으로 연명하던 민재 사마법은 항복을 결심하였습니다. 윗대리를 엎었고 전국 옥체를 참여 이변하면 표고붓을 물고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는 고대 중국의 항복 의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유예에게 의해 전주의 수도 평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요청은 사업을 맞이해 광동 대부를 삼았습니다. 희망한 운에 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업을 위해 통곡하다가 옥에서 자결은 구경을 추정하고 항복한 색침은 오히려 불충하다며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항복한 상업은 유청이 장난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한 번은 송우제 유청에 투항한 진나라 세나들이 의정을 시험하고자 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마법으로 하여금 신하들에게 술을 돌리고 술잔을 시게 하였습니다. 황제였던 자가 과거의 신하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런 승모에 대부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중 진나라의 상서를 안겼던 신비는 참담 못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법을 들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본 요청이 말하였다. 일전에 유미무리를 추사한 것이 범벅이야 대기에 부적이 한다 보다 신비를 끌어내 목을 베었습니다. 사마법단 이 일이 있는 후 경계 대상이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요청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서진은 멸망하였으며 멀리 장강 넘어 강남에 있어 안전을 보장받은 사마예가 동지를 건국하였습니다. 한편 영광의 대나로 한족은 종을 뺏기고 강남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화복은 이후 본격적인 56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걸려 있습니다. 차기 고구려의 영역은 압록강 정상류 지역에 지역이었지만 통일 제국 서진이 혼란에 빠져 와해되어진 이 영광이 난 시기를 조문해서 미천왕이 313년 사한평 명랑군 314년 대방군을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광개태왕 때 모영선비족의 후연을 정벌하고 여동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류 합의 대행으로 삼아 당당군에서 선진 업무들 도입에 백제 신라에도 뒤지지 않았던 가야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의 행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영가인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진이 멸망하고 사마이가 남쪽으로 내려가 동진을 건강 과정입니다. 응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